이제 오늘이 본주제에 가까운데 지금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희생자 명단과 영정과 위패가 없었던 합동조문서입니다. 이건 역대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나이쯤 되면 수없이 많은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까? 영정과 위패, 그러니까 위패가 이름하고 이제 그 사망한 시간 이런 게 적혀 있는 거거든요. 없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애도의 대상이 없어진 상태에서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부터 이상하게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 이거는 애도만 하라고 기간까지 정해서 국가가 요 시기엔 애도만 해. 진상규명도 하지 마. 책임도 묻지 마. 그런데 나는 뭐를 애도했지? 그러니까 전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하셨어요. 그분은 얼굴도 알아요.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많이 먹고 거의 저희 집에서 뭐 한 17살을 저희 집에서 지내다시피 했어요. 그 사람이. 네.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이름도 알아요. 그 사람과의 추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희생자 명단을 유족이 동의하면, 유족이 동의 안 하면 공개하면 안 되죠. 근데 영정과 위패에 동의하는 유족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정과 위패가 있는 진정한 조문을 하고 싶다. 이걸 못해서 제가 찝찝하고 뭔가 슬픔의 차단막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진성준 의원이 그 김대기 비서실장 한테 질의하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 어떤 분향소든 그 어떤 빈소에서든지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고 국화꽃다발더미 앞에다가 머리 수그리고 향 사르고 저러는 거 내가 처음입니다 이번이. 시장님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 뭐 이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썼어요? 세상에 왜 희생자들이 뒤로 숨어야 됩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희생자들이 뒤로 가려져야 합니까? 희생자들이 이렇게 왜 가려져요? 예. 외신에서 희생자들을 찾아내가지고 보도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주로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해 왔다가 돌아가신 외국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뉴욕 타임스가 우리 국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얘기인데 눈물이 나요. 김동규 18세 서울의 공업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내년에 삼성전자에 취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원래 집돌이였지만 최근에 운동으로 살을 조금 뺀 그는 할로윈 주말을 이태원에서 보낼 예정이었다. 군중을 염려하는 할머니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김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다. 박가영 19세 홍성에서 자란 여대생 박가영 씨는 11월 1일이면 20세 생일을 맞을 예정이었다. 그는 캐나다에서 패션 디자인을 유학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일했다. 어머니 최선미 씨는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는 상실감과 이런 비극을 일으킨 당국에 대한 분노로 망연자실했다. 신애진 24세 고려대 경영학과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한 신애진 씨는 첫 직장 맥킨지 & 컴퍼니 서울 사무소에 컨설턴트로 입사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변을 당했다. 사진과 여행을 좋아했던 그녀는 토요일 부모와 커피를 마신 후 직장 동료들과 이태원으로 외출했었다. 제주도로 출장 갔던 아버지는 뉴스를 듣고 서울로 올라가 병원에서 딸을 찾아다니다가 6번째 병원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노은서 25세 관광경영학과 경영학을 전공하는 노은서 씨는 애플사와의 면접을 이틀 앞두고 이태원에 갔다. 부모는 토요일 밤 그녀로부터 이태원에서 즐겁게 보내는 사진 여러 장을 연속으로 봤다가 밤 10시쯤 사진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가 찾아서 보도하고 있는 우리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 이 희생자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야 합니까? 왜 영정도 없는 국화꽃다발이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묵념하고 향을 살라야 합니까? 왜 정부는 유족을 접촉해서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영정을 공개해서 국민적인 애도와 추모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동의하는 유족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익명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국민적 추모 열기와 애도 열기가 너무 오르고 이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저도 몇 말씀 드리면 그런 비통한 마음과 슬픈 그런 감정은 꼭 외신 아니더라도 저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말씀만 그러니까 드릴게요. 정부는 알고 몇 말씀만 계시냐고요. 드릴게요. 대통령이 빈소들 방문 몇 군데를 하시고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아니 그러셨고 그래서 왜 국민은 국민의 누가 생명과 몰라야 되냐고요.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하다 했고 지금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왜 국민이 어느 국민이 희생됐는지를 몰라야 되느냐고요. 왜 영접을 공개 못하고 왜 희생자 명단을 공개 못합니까? 저희가 몇 군데를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유족들이 공개 원하지 않는 다 데들이 접촉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 접촉했습니까? 그거 다 접촉했는지 제가 언제길래 확인해 외신들을 볼게요. 파악하는 희생자 명단이 우리 국민은 하나도 모르고 깜깜입니까? 예. 이 영상은 팩트TV 제공이었고요. 지금 그 채널 채팅창 상단에 고정시켜 놓은 게 희생자 명단이고요. 업데이트 중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유족들 중에 김대기 이야기처럼 공개를 원치 않으면 안 할 수 있죠. 그 당연한 거고요. 네. 실제로 많은 유족분들이 이 참사의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름이나 어떤 신원이 밝혀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희생자 명단이 나오고, 네. 근데 그 명단을 한 156, 7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국민적 분노가 커질까봐 구체성을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심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유가족이 우리는 밝혀지지 않길 바래.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몇 군데를 접촉했다. 저는 몇 군데를 접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진짜로 했는지. 예, 예. 그리고 이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못한다. 그래서 유족 동의가 전제되는 거예요. 유족 동의가 전제되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어집니다. 네. 제 정보도 제가 동의하면 공개하셔도 돼요. 어디나.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의도는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경기도가 처음으로 영정사진을 하나 걸었다는데, 실제로 그 영정사진을 걸고 그 조문을 하니까 완전히 가슴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몰입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느낌?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슬픔의 차단막을 치는 예.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나서 또 박근혜 그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비판하는지를 뻔히 아니까 저들은 그저 법적인 책임 안 지려는 거, 그러니까 워딩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 사람들 결집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 거기에만 전념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대응하는 뭐 워딩이라든지 아니면 저 답변 태도만 보더라도 딱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 태도,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이었어요.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이었는데 그때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시절입니다. 그때 맨 처음에 한 게 우리부터 죄인이다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지? 정치권 전반이 죄송하고 미안하긴 하지만 왜 우리가 죄인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넘어간 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상금 논의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지도부가. 그래서 그때 유족들에 대해서 우리 희두 이사가 얘기한 그런 막 돈 뭐 이런 것과 관련한 무지막지한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선명하게 자기 역할을 못한 결과 곧 이어진 보궐선거에서 패배했고 김한길, 안철수 둘 다 물러났습니다. 이게 제가 눈으로 경험한 역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희생자 명단 공개를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유족을 접촉해서 유족의 동의하에 명단과
명단이라는 게 사실 위패예요. 예, 그래서 영정과 위패가 있는 제대로 된 조문을 하고 싶다. 저는 이게 국민 다수의 뜻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이실 게 세월호 희생자 명단이에요. 깨알 같잖아요. 엄청 많아요. 어떤 경우는 사진이 딱 걸려있는 네. 현수막도 있죠. 이 정부 이상해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명단 공개 안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또 유족 핑계를 대요. 한번 찾아보고 싶네. 명단 공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유가족이 어떤 분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네. 나쁜 놈들인 것 같고요. 아니 그 나쁜 거는 정부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네. 누구를 정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대1 뭐 매칭 뭐 저쪽 했던 게 음. 유가족들끼리의 접촉을 막으려고 했던 꼼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문제는 윤석열 씨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상민 사퇴 이야기가 나오니까 윤석열 한 말이에요. 막연하게 다 책임?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게 저 말 있잖아요. 저 말. 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 밤새 보고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현장에 가서 압사? 뇌진탕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파악 네. 못했다 이런 느낌이 확 왔고요. 지금도 막연하게 책임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 장관이세요. 법적 책임까지 지셔야 되는 위치예요. 그래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나? 보고는 제대로 하고 있나? 보고는 받고 있나? 보고를 인지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죄목 중에 직무유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해야 될 사람이 그거 법절 처벌 대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것도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왜 이상민 물러가라고 해? 내 측근인데. 이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미 있었죠. 조문할 때 4일째인가? 이상민 대동했잖아요. 3일 데리고 왔어요. 3일. 네, 대동했잖아요. 노골적으로. 그게 저는 뭐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보면 현대 사회 최악의 리더를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미국 컨설팅 업체가 CEO가 꼭 피해야 할 7가지에 윤석열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희두님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첫째, 책임을 안 지고 남탓만 합니다. 둘째, 대화는 안 하고 야단만 칩니다. 셋째, 능동적으로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에게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여섯째, 명확한 방향,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항상 배우려는 자세, 겸손함이 없습니다. 저 7개 중에서 2개만 해당돼도 최악의 리더인데요. 윤석열 씨는 다 해당되네요 보니까. 불같이 화를 냈다. 뭐 경노했다. 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워딩이 아니라 무슨 평론가인 줄 알겠어요. 어디 방송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오늘 황운하 의원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검찰 지상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지적했던 거에 공감했는데 하나는 사과를 죽어도 안 한다. 둘째로는 본인들의 어떤 오류가 들통이 나면 그걸 어떻게든 프레임 전환시켜가지고 남한테 덮어씌우게 하고 본질을 흐리기를 해버린다. 마지막으로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갖고 아예 대한민국을 주무르려고 한다. 진짜 딱 그들의 사고방식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란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이미 예견됐던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랐을 뿐이죠. 이번에 비공개 무슨 뭐 안전 시스템 대책회의인가에서 그 비공개 회의를 공개할 거면 왜 비공개로 합니까? 라이브로 그냥 하지. 거기서 윤석열이 내뱉은 게 1만자라고 1만자. 혼자만 말을 하고 있어. 더군다나 경찰만 질책을 해. 본인의 잘못은 없어. 대화 안 하고 야단만 치는 윤석열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 말의 핵심이요. 난 책임 없어요. 왜? 경찰만 책임 있어요. 근데 저런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개적 가이드라인의 의도가 없다면 저게
대국민 공개하면 긍정적입니까? 이미지가 저는 그동안에 요만큼 남아있었던 좋은 이미지도 국민들 마음속에 다 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어디에, 이거 국민한테 화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정말로 보고 받으신 거 맞아요? 보고 받으셔갖고 어떤 지시를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국민이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왔다 그러는데 어디에 지시를 했냐고. 누구한테? 행안부예요? 경찰청이에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짜습니다 진짜. 네, 가짜는데 슈퍼챗 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아까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 희생자 명단 공개해야 된다고 민주당 의원이 받은 문자가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논란이 돼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역공을 취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나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저는 이미 페북에 올렸어요. 유족 동의 구해서 156명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 이렇게.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게 보도도 되고 뭐 막 잘못한 것처럼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저 메시지를 보내신 분 있잖아요. 저분 얘기가 전혀 무리하지 않아요. 영정과 위패 없는 조문이 말이 되냐 이런 요지예요. 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영정과 위패 있는 조문서도 좀 차리고 뭐 이러자는 취지거든요. 근데 왜 저게 문제입니까? 유족 동의를 전제로. 유족 핑계 대면서 그 유족이 누군지 말하라고요. 뭐 그분들이 뭐 밝혀진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구체적으로 있겠냐는 의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어쨌건 참사의 축소 은폐 의도가 그냥 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공문에도 나옵니다. 행안부 공문에도 영정 사진 및 위패는 생략이라고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정권이에요. 저는 이게 누가 보더라도 현 정부와 그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그 지자체장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게 명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는 게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역사들을 복기를 해보면 이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VS 구도가 돼버리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역화라는 얘기 어느 순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 물타기 들어와가지고 온갖 막 사람들 눈살 찌푸릴 만한 얘기하면서 계속 그냥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그냥 아예 이런 소식 자체를 꼴 보기 싫다. 벌써부터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앞으로 그런 게 더 쏟아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힘을 합쳐야 될 때다. 맞습니다. 연대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대기 이야기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자식이 죽음이 억울해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애도를 받고 싶어서 내 자식의 사진과 명단을 공개하길 바라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는 게 맞죠. 그쵸. 그쵸. 근데 그것마저 몇 사람일지 모른 비공개를 요청한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축소와 은폐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얼마나 사악한 정권입니까? 제가 진짜 또 걱정되는 것은 1대 29대 300 하인리 법칙입니다. 네. 우리는 이게 일이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걱정됩니다. 한 언론의 헤드라인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아마 한겨레일 건데 무능한 관료라는 대참사. 사실은 이 참사의 가장 기본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저거 같아요. 무능한 관료들. 윤석열 이하 모든. 이 중에 제대로 사진에 보면은 윤석열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있고 이상민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저 관료가 정무직 공무원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예. 그 무능한 관료들이 지금 이 참사를 끌어갔다는 게 맞습니다. 그 골목에 일방통행 또는 출입 못하게 통제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경찰 네. 4명만 있어도 가능했다고. 그렇죠. 경찰 넷이 일방통행. 음. 그다음에 폴리스 라인 치고 이태원 무정차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기동대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게 아직까지도 너무 그 시간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고 특히 이 기사 내용 중에 가장 공감 갔던 대목이 이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공감 능력이 없는 고위 관료의 화려한 학벌과 법적 지식이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국민에게 웅변으로 보여준다.
저는 이 대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내 자식은 서울대 가길 바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라 보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 국민들의 생각이 아주 천천히라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이 사과를 정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면에는 사과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과라는 절차는 꼭 필요하거든요. 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나서 거기에 온갖 책임자들이 뭐 대통령들이 수상들이 계속해서 사과하고 있잖아요. 수백 번에 걸쳐 사과하고 네. 있잖아요. 네. 윤석열 지금 사과 안 하고 윤석열 사과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 개사과. 개사과잖아요. 네. 전두환 칭송했다가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니까 SNS에 개사과를 내버리는 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니까 책임자 뭐 진상규명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경찰한테 책임을 몰고 당사자는 장례식장 분향소에 며칠 동안 찾아가는 게 아주 해괴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문이 아닌 방문, 그러니까 방문을 대신했다. 방문으로 조문을 대신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사과는 일어나서 하는 사과예요. 일어나서 예, 정식으로 하는 사과예요. 고개를 90도로 네. 숙이고 예. 그게 이제 일종의 룰이 됐죠. 룰이. 네. 아까 개사가 얘기 나와서 떠오르는 게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저 개사가 논란 사과하겠다고 광주를 가놓고 A4 용지 준비해간 거 한 장 딸랑 읽고 그날 밤에 폭탄 주말 다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업자득이고요. 자, 그리고 사과하면 또 최근에 쌍욕했던 거. 그때 김은혜 통해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죠, 지금. 네.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사과 안 하셨잖아요, 윤석열 씨.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 서석하나? 똑같다. 이런 인간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워낙 이태원의 12구 참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우리 까먹고 있는 건데 이 자체가 참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참사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참사 책임자인 주무부처 장관 이상민을 계속해서 쓸 생각인가 봐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이상민은 패밀리니까 윤희근까지는 자를 수 있어도 이상민은 못 자를 거다. 주무부처 장관도 이런 사건을 겪었는데 안 물러난다면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의도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한덕수 총리는 사퇴해도 이상민 장관은 사퇴 안 할 거다. 이런 예측까지 속으로 했었어요. 네, 그만큼 이상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어마어마하고 어떤 분은 한동훈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겠냐? 저는 다음 주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버틸수록 네. 네. 버틸수록 더 문제가 더 커지는 네. 흔쾌히 있잖아요. 진심으로 네. 잘못했다라고 책임자 딱 일단 파면시켜 놓고 국민들한테 서서 제대로 된 사과하고 진상규명 들어가고 민주당이 원하는 국정조사나 네. 특검 딱 받아버리면 논란이 안 생긴다니까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상민 물러나고 그다음에 한덕수는 그냥 이상민은 파면 한덕수는 자진 사퇴하고 그러고 나면 정리가 됩니다. 국정조사하면 그 후로부터 아주 디테일한 책임을 묻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이 참사에 책임이 직접적인 게 없어요? 마약과의 전쟁? 이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 사태를 불러왔다는 게 정설이 됐어요, 지금. 네. 마약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정보 경찰이 많이 깔리면 이태원에서 마약 사범을 못 잡는다는 생각 때문에 작년과 다르게 경찰, 정보 경찰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고 의심인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이가 김어준, 황운하는 뭐라 그랬지? 무슨 음모론자?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윤석열 씨와 이게 관계가 없다고? 어처구니 없네 진짜. 사람은 멀티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관료 조직이 대통령이 뭐를 중시하냐에 따라 쫙 업무 계획이 짜여집니다.
예. 저때 참고로 뭐 윤희근 경찰청장이라든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다 마약 얘기했었고 제가 진짜 가슴 아팠던 건 그 경찰 가족분들이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시 현장에서 경찰, 소방관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그 현장에서 정말 고생을 다 했다. 근데 지금 뭐 이태원 파출소로 막 조롱하는 전화도 오고 항의 전화도 쏟아지고 정작 그 경찰 일선에서 제일 열심히 고생했던 경찰들은 징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지가 무슨 야당 대표인 것 마냥 호통치고 있고 진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민은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이상민을 통해서 경찰을 혁신시키겠다 분위기가 흐름이 감지되는 거예요. 이상민은 참사의 책임자입니다.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네. 이상민 지금 데리고 있겠다는 거거든. 예상되지 않았던 바가 아닌 것이 오른쪽에는 한동훈, 왼쪽에는 이상민 이렇게 양쪽 쥐고 권력 쥐겠다는 거였잖아요. 그 핵심 소위 말하면 코어가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인데도 이상민 안 자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최소한 이상민의 파면 또는 사퇴 그리고 국정조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쟁취를 해낼 수밖에 없을 거고 공수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예측은 이상민이 자진 사퇴하게 되면 영전할 거다. 이후에. 나중에 네, 제 예측입니다. 그 이상민도 그래요. 대통령한테 거취에 대한 얘기를 아직까지 안 했다잖아요. 네. 나라면 그렇겠어요. 재선에서 이 사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거든요. 네. 한동훈이나 이상민 하는 짓 보면 자기 소위 말하면 죽은 욕먹이 딱 좋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 한동훈님만 해도 윤석열이 대통령이니까 우리 형이 대통령이니까라고 목에 힘주고 소통력 행세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근데 측근일수록 국회에 가면 훨씬 더 겸손해야죠. 네, 세상이 참 만만치 않아요. 그 말씀하셨듯이 투트랙으로 검찰 장악, 그다음에 경찰 장악 이렇게 해서 야당은 뭐 그 범죄 집단으로 몰아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없다. 뭐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이.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한동훈이 그런 역할을 하기엔 너무 인성이 그릇이 작죠. 예. 깜이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교만해요. 보기에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잘났어요, 스스로가.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럼 주무부처 장관으로 파면 당하기 전에 자진 사퇴 보통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네. 윤석열 이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야 그렇게 구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상이 정의로워도 하기 힘든데 저는 그 구상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구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진영 논리를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뭐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도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 네. 유승민 전 의원도 또 비판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용산의 만 책임을 물을 거면 대한민국은 그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 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으면서 조목조목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영 논리로 몰아가려는 뭐 정진석 같은 인간들의 워딩도 안 먹힙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들이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도 보면은 냉동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 그 이야기는 다음 섹션에서 할게요.